한번 해볼게요. 일단 모든 문제를 다 풀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몇 문제를 추렸는데 이거 추린 것들을 꽤 많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일곱, 열하나, 15개. 23문제 중에 제가 15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요. 새벽이라 목이 조금 잠긴다는 점. 그리고 설명을 하다가 지금 졸린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칫멈칫 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감안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1번은 과감하게 패스를 할 거고요. 네, 2번 문제부터 쭉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동경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거 오랜만에 써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데요. 어, 자, 우리 이렇게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으면 둘의 동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자, y는 x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에 두 개의 동경이 어떤 식으로 있는 거냐면, 한 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나머지 하나가 대칭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동경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그죠? 알파랑 베타니까. 그리고 베타는 이만큼이 베타예요. 그럼 결국은 알파의 크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크기도 알파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얘가 베타만큼 갔는데 알파만큼 추가로 가면 결국은 직각만큼을 움직인 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90도. 근데 얘가 정확히 90도인지는 모르고요. 360도만큼 몇 번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90도만큼 더 간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곱하기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90도만큼을 움직여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3번인데 요거 3번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였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일단은 우리 이거는 그림이 조금 필요한데요. 자신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잠시만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게 의자 때문에 지금 팔이 걸려가지고 이런 느... 지금 갈 길 잃은 제 손이 보이시나요, 지금? 됐다, 원 이렇게 하나 있고. 자, 그 나머지 하나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리기 쉽지 않아요, 이거 원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원래 이렇게 휘어있으면 안 되고, 얘가 좀,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요. 어떡하지? 이쯤에서 그리면, 됐다, 됐다. 됐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네. 자,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의 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원 A입니다. 그 원 A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A가 아니라 O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O 프라임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두 원이 지금, 자,
원 O 위에 점 어딘가에 A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A를 지금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를 더 그린 거거든요. 원래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이 서로 닿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둘 다 4인데 여기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했다면 여기서 반지름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반지름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인 4가 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도 반지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4가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셔도 여기도 지금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4가 돼요. 그럼 결국은 얘는 정삼각형이 완성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정삼각형이 생기는구나. 그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잠시만요. 음, 이렇게 연결했다면 정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통 부분의 넓이니까 얘가 원하는 넓이는 이거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따라간 선이랑 이거 따라간 선이랑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나뭇잎 넓이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뭇잎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줄 건지를 찾아야 되겠죠. 이걸 다 지우고요. 자, 어떻게 따라갈 거냐면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이 부채꼴 하나를 구해줄 건데요. 여기 어딘가에 요 원 O'의 중심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부채꼴이 생겨요. 여기 반지름이 4인 부채꼴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120도, 즉 3분의 2파이예요. 왜냐면 방금 전에 제가 지우기 전에 정삼각형 두 개가 만났다는 거를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얘는 중심각이 3분의 2파이 부채꼴이 되는데 이 부채꼴 한 개의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에 의해서 이거 둘이 약분하면 8이 돼가지고요. 3분의 16파이가 돼요. 파이가 없네요. 3분의 16파이인데 그 부채꼴이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여기 원 어딘가에도 중심이 있겠죠. 중심이 있을 건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요. 이 다음 문제부터 제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할게요. 아, 잠깐만. 아, 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랬는데, 이거 좀 삐뚤빼뚤해져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는 부채꼴이 또 생겨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이 보라색 부채꼴도 당연히 같은 공식일 테니까 3분의 16파이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거를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있죠.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구해가지고 빼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파란색 부채꼴 넓이랑 보라색 부채꼴 넓이를 더해요. 똑같은 넓이지만. 그래서 이거 더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모양을 빼줄 겁니다. 자, 그럼 다이아몬드 모양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반으로 갈라요. 정삼각형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는데요. 이거 까먹으셨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이 a가 한 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줄 건데요. 일단은 4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죠. 반지름이니까. a 제곱을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모양에는 이 정삼각형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도 달아야 돼요. 그럼 4 요거 하나 약분해 주시면 얘는 8루트 3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6파이가 두 개니까 3분의 32파이인데 거기에서 요 마름모의 넓이인 8루트 3을 빼준 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32파이 마이너스 8루트 3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인데
자, 우리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부채꼴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유독 부채꼴 문제를 보면은 조금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수업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음, 이게 원뿔 모양이 나오면서 조금 질에 겁을 먹은 것 같아. 자, 결국은 여기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넓이 구할 때 중심각은 몰라요. 우리 전개도에서 나오면 중심각을 알 수가 없어서 이 문제는 이제 호의 길이 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 호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밑면의 둘레를 구하면 되는데 2파이r 공식에 의해서 16파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 호의 길이가 16파이라면 우리 중심각을 모르더라도 넓이 구할 수 있죠.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우리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6파이 해주시면 답은 160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8번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8번은 또 로그 때문에 또 겁을 먹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여기 일단은 그 오타가 있어서 고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3으로 고치라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죠. 이거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로그에서 덧셈을 하면 성질이 뭐야? 진속 길이는 곱하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지금 저 친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3세타랑 탄젠트 5세타를 곱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안에 있는 거를 세타 대신에 15도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 친구가 뭐로 바뀌냐면 탄젠트 15도 곱하기 탄젠트 45도 곱하기 탄젠트 75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탄젠트인데 둘이 더해서 90도인 것끼리는 곱하게 되면 무조건 1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탄젠트 45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1이네요.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돼? 로그 3의 1이 돼요. 근데 우리 진수가 1인 로그는 0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에 있는 0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탄젠트에서는 둘이 더해서 90도가 나오게 되면 서로 역수관계가 돼서요. 곱하면 무조건 1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까먹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 설명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차 방정식 문제. 자, 2차 방정식은 또 왜 겁을 먹는 거야? 이거 전혀 겁먹을 필요 없는데. 자, 2차 방정식에서 두근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에 도출하는 거에서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일단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라는 걸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2a라는 거를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일단은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통은 요거 했잖아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과 사인 곱하기 코사인 두 개의 조건이 나오게 되면 보통 우리 뭐 하냐면요. 이거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검은색으로 쓸게요. 자, 우리 양변의 제곱을 하게 되면 좌변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이사코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고요. 우변은 a 제곱이 돼요. 근데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얘는 1 플러스 이사코가 a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사인 코사인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1 플러스 4a가 a제곱이다 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우변으로 다 모아주시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은 0이 되죠. 자, 그럼 이 순간 내가 정말로 a를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써야 할까? 라고 의심이 되니까 일단은 문제에 주어진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부터 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 인수분해를 쓰게 되면요. s 플러스 c가 하나, s제곱 마이너스 sc 플러스 c제곱이 하나가 생기죠.
자, 그럼 S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이 친구를 근데 먼저 바꿔야 되겠다, 우리. S 플러스 1C 일단 그냥 둘게요. 자,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기 때문에 얘를 1 마이너스 SC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 플러스 C는 방금 문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마이너스 A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1 마이너스 SC는 1 마이너스 2A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전개해 주시면 2A제곱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얘 차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얘가 있었거든. a제곱이 1 플러스 4a라는 식이 있었어가지고요. a제곱에다가 1 플러스 4a를 넣어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얘는 7a 플러스 2가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 a가 뭔지를 구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가 근해 공식에서 답이 이 모양인가 봐. 자, 그래서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서 a를 구해주시면 짝수 공식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내가 이거 부호를 안 바꿨네? 잠시만요. 여러분은 제가 설명하는 사이에도 눈치채고 있으셨겠죠? 제가 여기서 부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돼. 그러니까 색깔 다르긴 한데 그냥 쓸게요. 그래서 우변으로 넘기면은 막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짝수 공식으로 이제 근해 공식 사용해 주시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a가 양수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5랑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얘는 안 되죠. 2 마이너스 루트 5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2 플러스 루트 5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요. 이제 여기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7에다가 a 자리에 2 플러스 루트 5를 집어넣을 거고 플러스 2는 7을 분배해 주시고 마지막에 둘이 동류랑 합쳐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아니군요. 알파 값은 그래서 16이 되고요. 베타 값은 7이 돼요. 근데 얘가 원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16 더하기 7을 해서 답은 23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써야 되는 게 많고 고등수학 상 요소가 크죠. 인수분해도 그렇고 근각계수의 관계 그리고 근해 공식까지 고등수학 상 요소가 조금 강한 문제였어요. 다음은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문제는 복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문제 충분히 많이 했었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합쳐서 90도가 되게 짝을 지어라 였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사인 제곱 1도 하고요. 사인 제곱 89도를 짝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이거 1이에요. 왜냐면 우리 요 사인 제곱 89도는요. 코사인 제곱 1도로 바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를 쓰는 건데 진짜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 문제 자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얘가 몇 개가 나오는지만 잘 세워주면 되는데 얘는 사인 제곱 44도랑요. 사인 제곱 46도까지 생겨요.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제곱을 잘 봐봐. 제일 왼쪽이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44도까지 간다는 건 여기에 4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1이. 그래서 여기까지 다 더하면 4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누가 있냐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사인 제곱 45도가 하나 살아있고요. 사인 제곱 90도가 하나 살아있어요. 근데 사인 제곱 90도는 사인 90도가 1이어서 얘는 1이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인데 제곱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해야 되는 건 44, 21, 1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더해줘야 되고요. 44, 1, 2분의 1을 모두 더하면 45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최종 계산하게 되면 2분의 9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복습 한 번 더 하셔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 걸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요거 계산 실수로 2번 고르신 분들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다음은 12번.
자, 12번은 이거는 여러분 ABC 역할 잘 알아주셔야 되죠. 자, 우리 A는 3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양수이기 때문에 3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간격을 보면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잖아요. 그럼 지금 간격이 6이라는 건데 원래는 우리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간격이 원래 2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근데 지금 그게 간격이 6이 됐다는 거는 3배를 받았다는 얘기여서 여기가 3이 됩니다. 다음은 B, 주기인데 우리 주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쭉 얘를 따라가다가 보면 6분의 7파이까지 가는데요. 우리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7파이까지의 간격은 딱 파이. 근데 원래의 주기가 2파인데 지금 주기가 파이가 됐다는 것은 얘가 b가 2였기 때문에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b가 2였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가 들어가면 딱 2파이가 되니까 주기가 파이가 됐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둘째치고 C가 결정하는 거는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인데요. 지금 얘가 Y축으로 이동을 2칸 했죠. 왜냐면 지금 간격이 3배가 됐다는 것은 얘는 원래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의 범위가 되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3도 플러스 2가 됐고 3도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됐다는 것은 위로 2칸을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C가 2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B, C를 다 구했으니까 마지막 계산만 해주시면 3 곱하기 2 더하기 2가 돼서요. 6 더하기 2는 8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에 있는 8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이어서 찍고 제가 영상 올릴 때는 합쳐서 한꺼번에 올려드릴게요. 이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13번. 13번에 y는 sin 2x가 있는데 지금 얘가 y는 5분의 3이랑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유형편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송해요. 태블릿이 연결이 끊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삼각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자, sin 2x는 일단 주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기가 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파이면 여기가 파이야. 그러면 딱 가운데인 여기가 2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알파랑 베타의 길이를 보면 알파의 길이는 이만큼이에요. 저 녹색으로 해버려 진하게 좀 그려볼게요. 이만큼이 지금 알파의 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색깔을 바꿔가지고 자, 베타의 길이가 근데 얼마만큼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베타의 길이죠. 근데 여기 알파의 길이가 지금 요 조그만한 길이였는데 이차함수가 아니고 삼각함수는 대칭성 때문에 여기랑 길이가 똑같아요. 지금 제가 녹색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의 길이가 마치 알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 알파의 길이랑 베타의 길이를 더하게 되면 여기서 주기의 절반이었던 2분의 파이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감마하고 이거 엡실론이라는 델타라는 아이인데요. 엡실론과 헷갈렸어요. 자, 우리 델타라는 아이랑 감마라는 아이를 봤을 때 이 감마라는 아이는 2분의 파이로부터 알파의 길이만큼 이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 델타라는 아이는요. 마찬가지인데 2분의 파이에서 베타만큼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국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모두 더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감마랑 델타를 더한 것도 구할 수가 있긴 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관건인데요. 여기 주어져 있는 걸 보니까 두 배를 받은 애랑 못 받은 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저 델타 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건가? 이렇게 두 개를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를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두 배를 할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구할 건데 자, 그럼 우리 알파랑 델타를 더한다고 치면 델타가 지금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알파만큼 더하게 되면 결국은 파이에 도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랑 델타를 더한 거는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베타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감마의 길이인데 여기 베타에서 감마만큼 더 가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만큼을 가요. 그 말은 즉슨 베타하고 감마를 더한 것도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길이를 실제로 손가락으로 대서 이동시켜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2파이가 돼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였어서 조금 더 대칭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14번. 14번에서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두 함수가 있어요. 그때 얘가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베타분의 코사인 알파를 구해달라고 했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만난다, 교점, 뭐 접한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고 놓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루트 3 사인 x랑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똑같다고 놔야 되는데 사인이랑 탄젠트가 같이 있어 봤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젠트를 뭘로 바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럼 양면에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루트 3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 x.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면 사인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일 때가 딱 0이거든요. 그럼 얘가 0보다 큰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범위에서는. 그럼 사인이 0이 아니라면 제가 멋대로 약분을 해도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3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알파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럼 코사인 알파는 여기에 알파를 대입해서 나오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다음은 베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에서 알파, 베타는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둘 다 지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도 돼요. 근데 저희는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구하기가 쉽거든요. 자, 지금 색깔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코사인을 제곱을 하게 되면 9분의 3, 즉 3분의 1이 되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사인 제곱 알파가 3분의 2여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사인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 되겠죠. 루트 3분의 루트 2를 이거 루트 씌운 거를 유리화한 겁니다. 좀 마이너스 왜 붙였지? 플러스죠. 왜냐면 우리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면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인데 거기서 사인 값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돼서 알파, 베타는요. 여기를 지나게 돼서요. 알파, 루트 3 사인 알파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6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뭐가 나오지? 루트 2? 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내정지가 좀 왔어요. 저 계산 좀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베타 값이 루트 2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거 번분수 이용해 주셔야 되죠. 요거 번분수 이용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 나오게 돼서요. 요거를 유리화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코사인을 만약에 구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사인까지 돌아가야 하는 문제였는데 사인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절대값 함수. 우리 절대값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전에는 절대값을 씌우기 전을 떠올려야 하죠. 자, 지금 제가 sin EX를 그린 건데요. sin EX의 주기는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sin EX는 태블릿이 지금 연결이 자꾸 풀려가지고 sin EX는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을 받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의 주기가 돼요. 여기서 하나 끊겨가지고 주기가 한 개가 되는데 여기는 파이의 절반인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우리가 p는 2분의 파이가 돼요. 이 친구의 주기.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애를 볼게요. 그 옆에 있는 탄젠트 EX를 볼 건데요. 탄젠트 EX라는 아이는요. 하나의 패턴을 그려. 근데 우리 탄젠트 EX예요. 탄젠트 X는 원래 주기가 파이인데 EX가 됐으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절대값을 받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화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인일 때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나의 주기이기 때문에 딱히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서 주기가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만큼이 하나의 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Q는 2분의 파이가 돼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코사인 3x를 그려줘야 되는데 코사인 3x를 그리게 되면 색깔을 좀 넣을게요. 코사인 3x라는 아이는 그냥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요. 이제 그렸을 때 얘는 그럼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돼요. 이렇게.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주기가 바뀌는 거지. 요 3은 주기에 변화를 주지. 최대값이랑 최소값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여전히 1이고요. 최소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아, 절대값을 안 씌웠네요. 잠시만요. 원래 절대값을 씌워야 돼서 근데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최대값이 1이 되고요. 이게 최소값이 아니라 여기가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0이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네요. 그럼 파이 더하기 1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원래 거를 그린 다음에 그냥 뒤집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보고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겁을 먹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음에 17번 문제. 17번 문제도 그래프를 이용하면 좋고요. 근데 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코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이만큼은 사실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건 앞에 곱해진 2와 플러스 1이거든요. 자, 코사인은 원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근데 이 2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얘가 더하기 1을 받으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다 해주시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맞는 말이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그대로 잘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은 니은인데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저 친구 어디서 봤었냐면 우리 주기에서 봤죠. 주기 함수에서 봤던 건데 x 옆에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주기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또는 주기의 배수인지를 따져주면 되는데 이 친구 주기를 구해주려면 3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거 3으로 묶어봤더니 x-9분의 파이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주기가 9분의 파이임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얘는 지금 주기가 3분의 파이냐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3분의 파이만큼이면 9분의 파이의 3배인데 주기를 물어보는 거구나. 미안해. 디귿을 풀고 있었네요. 돌아가서 우리 30초 전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자, 주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 친구가 아니라요. 이건 좀 이따 필요하긴 한데 이따가 다시 쓰고요. 이 친구가 원하는 거는 주기예요. 근데 주기를 결정하는 건 이 친구거든요. 자, 근데 우리 코사인 3x인 형태로 봐야 돼요. 평행이동하기 전에. 근데 이 친구는 주기가 원래 얼마냐면 3분의 2파이가 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파이만큼이면은 주기의 절반만큼이니까 절대 주기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틀린 말이 됩니다. 3분의 2파이의 배수로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 즉 2파이겠죠. 이런 애들이었다면 가능했을 텐데 되려 이 친구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평행이동 해놓은 거 있죠. 이 친구를 요 3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3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 코사인 3으로 묶은 x-9분의 파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x축으로 플러스 9분의 파이만큼 을 이동했다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럼 우리가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건데 얘가 9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니까 원래 이렇게 더 이어져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얘가 9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을 거라서요. 9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게 맞죠. 원래 왜냐면 코사인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9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맞는 말이 돼서요. 정답은 4번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잘 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 영상 한번 끊어서요. 제가 마지막에 또 연결해서 다시 이제 20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다 녹화를 할 건데요. 한꺼번에 녹화 한번 해볼게요. 자, 20번 같은 경우는 이거 근데 20번부터 23번까지 내가 우리 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틀리는 거야? 자, 일단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보자마자 여러분이 표준형 바로 떠올려 주셨어야 돼요. 이차 함수의 표준형을 바로 떠올리셔야 되고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표준형으로 만들 때의 팁은 뭐냐면 반의 제곱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건데 저거 지금 x가 되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니까 x를 뒤로 보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거에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요. 이 사인 세타의 절반인 사인 세타의 제곱인 사인 제곱 세타를 더했다가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이 여기까지만 필요하죠. 그래서 쟤까지 묶으면 x-sin 세타의 제곱에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붙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원래 밖에 달려 있었어야 되죠. 제가 실수로 빼먹었네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그때 누가 완성을 하냐면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x좌표. 그리고 이 뒤에 붙어있는 게 그대로 y좌표로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이게 꼭지점 좌표인데요. 이 친구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대입했더니 y 자리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라서 x 자리에 들어가면 사인 세타로 들어가요. 자 이제는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 우리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뭘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요거 넘길게요.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은요. 이거 이제 s로 바꿀게요. s로 바꾼과 동시에 부호 좀 더 바꿀게요. 2s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은요. 그럼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를 가져가야 딱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사인 값은요. 사인 세타가 1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요 범위에 맞는 애가 있어야 할 텐데 자, 사인 세타가 1이 되는 순간은요. 없죠. 왜냐면 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거는 2분의 파이인데요.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주어진 범위만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사인이 2분의 파이로 갈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요. 당연히 여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여기 사이에서 이 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값은 지금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냐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를 찾아줘야 되는데 사인은 원래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 나오는 시점은 6분의 파이였을 건데 얘가 지금 대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자동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세타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던 거죠. 3번을 골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값을 구해주는 것도 어떤 해당하는 값에 만족하는 각도를 찾는 것도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를 봐가려고 2차 함수라고 말해버렸네.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2차 함수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 위에 있는 것 때문에 많이 하시고요. 이게 내가 왜 자꾸 대칭성이라고 하냐면 이차 함수의 대칭성이 애초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떠올려가지고 제가 자꾸 이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각함수요.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대칭성도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이차 함수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차 함수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이 친구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는 치환이죠. 왜냐면 지금 sin x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t제곱 마이너스 t 이 친구 좌변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거랑 다른 방법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모습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마치 y는 t제곱 마이너스 t가 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일단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2차 함수가 여기가 t가 2분의 1인 2차 함수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제부터는 치환을 할 때 꼭 범위도 같이 찾아달라고 했었죠. 그럼 t가 sin x니까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범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인 순간에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만큼이 돼가지고요. 이 친구가 없습니다. 즉 얘가 원하는 범위는 이만큼인 거예요. 자 그럼 이만큼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게 되면요.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죠. 자 근데 지금 얘는 원래는 그걸 찾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 얘는 1-k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나올 수 있는 y값을 생각을 해보면 y값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넣었을 때 2가 나와요. 자, 그럼 얘가 지금 1-k가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t라는 2차 함수와 y는 1-k라는 상수 함수가 만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상수함수가 이 둘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 둘 사이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더 위에 있어 버리면 이걸 지나가지 못해서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근데 실근을 갖도록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교점을 갖도록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교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걸치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k라는 아이가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 2 이하가 되어야 하고 세변에다가 1을 빼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상 1 이하 그리고 마이너스를 떼어주시면요. 마이너스 1 이상 4분의 5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럼 최대값은 4분의 5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요. 구하고자 하는 곳에 대입해 주시면 5-1이 돼서 답이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고등수학 상 중에서도 어렵게 나왔던 유형이 있어요.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뭐 원하는 K값, A값 찾는 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맞으니까요. 꼭 영상 보고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혼자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꼭 남아서 추가 질문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22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잘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자, 이거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인데 2차 함수의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차 함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앞에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두근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건 여기 어딘가 1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걔가 의미하는 건 함수값, 즉 제가 이거를 f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얘를 fx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얘가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고 이 1을 집어넣은 게 음수가 나와야 두 개 사이에 1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국은 1 넣은 게 0보다 작다를 쓰는 거니까 진짜 x에 1을 넣어주시면 2 플러스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0.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 3으로 합칠 수 있을 거고 그와 동시에 얘를 1-s제곱으로 바뀔게요. 그러면 3 플러스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정리해 주시면 2s 플러스 3s 플러스 1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2s랑 s로 쪼개고 1, 1 둘 다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범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0보다 작다인데 제가 는으로 했군요. 어쩐지. 잠깐만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얘가 0보다 작아야 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0부터 2파이까지 0과 2파이를 포함하지 않게끔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얘가 포함을 하면 안 돼서요. 여기에 색칠을 안 한 동그라미를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도 되면 안 돼서요. 색칠하지 않은 동그라미를 넣어주셔야 돼요. 색칠하지 않은 동그라미. 자, 그래서 범위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이쪽 범위 하고요. 저게 바로 옆에 있는 범위 하고요.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이렇게 두 개. 근데 그 와중에 여기 값이 똑같으니까 둘 다 베타가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얘를 찾아볼게요. 자, 우리 사인 그래프는 원래 2분의 1 되는 게 6분의 파이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파이거든요. 가운데. 여기가 파이인데 거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6분의 7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파이에서부터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갔을 테니까요.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그리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아시죠? 여기는 2분의 3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알파 값은 6분의 7파이, 베타 값은 2분의 3파이, 그리고 베타 값이 2파이보다 6분의 파이만큼 적은 6분의 11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친구.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7파이 더하기 3파이 더하기 6분의 11파이 그럼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 더하면 6분의 18파이, 즉 3파이가 되니까요. 다 더하면 6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23번. 자, 23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대신 짝수 공식으로.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A에서 1마이너스 탄젠트가 나오는데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얘를 넘겨주시면 탄젠트 세타가 1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줘야 되거든요.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올라가는데 여기 포함 안 해야 되고 여기서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또 올라가고 여기는 포함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가 2파이인 지점이고 여기가 파이인 지점. 자, 그때 우리가 1보다 커야 되니까 1인 곳에다가 제가 표시를 한번 남겨볼게요. 1인 순간을 뭐 얼추 이쯤이라고 넣을까요? 자, 그럼 탄젠트는 원래 1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4분의 파이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럼 어디냐면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4분의 5파이예요. 근데 얘가 지금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주황색보다 커야 해서 색칠을 안 하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보자. 자, 여기는 그러면 4분의 파이보다는 커요. 세타가. 근데 점근선에 닿을 수가 없어서 2분의 파이보다는 작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4분의 5파이보다는 커요. 근데 점근선에 닿을 수는 없죠. 점근선에 닿을 수는 없으니까 파이와 2파이의 가운데인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A, B, C에다가 마지막에 대입을 해주시면 2분의 5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5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그래서 얘는 2분의 14파이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7파이. 내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2분의 5파이? 아, 여기를 제가 잘못 썼네요. 2분의 5파이가 아니라. 4분의 파이에 2배를 했는데 왜 저기가 됐지? 4분의 파이에 2배를 한 거라서요.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이 더하기 4파이가 돼서 정답은 5파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영상을 수강을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오답노트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오늘 클리닉 시간에는 여러분이 네,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조교 선생님께 꼭 제출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클리닉 시간 안에 오답노트 작성을 모두 하지 못했을 경우 저한테 직접 오셔야 돼요. 저한테 직접 와서 말해 주셔야 하고 언제까지 해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나 네, 그렇게 저랑 어떻게든 조율을 하고 가시죠. 어쨌든 저는 꼭 여러분께 오답노트를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이 영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거나 영상에 없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교 선생님께 물어보셔서 해결을 하시거나 조교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만약에 너무 무섭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여기